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 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 저는 공산주의와 폭력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 막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자신들의 목적은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 엄청난 폭력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구소련에서 일어난 폭력, 또 중국의 모택동 시대에 일어난 폭력, 공산화된 월남에서 일어나는 폭력, 또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리고 김일성과 북한이 지금까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소련에서 일어난 폭력입니다. 1917년 10월 17일 10월 혁명을 일으킨 후 레닌이 인민위원장직에 있을 때에 제정 러시아 정교회 신부 4만 명을 학살하였고 히랍 정교인 50만 명을 죽였고 제정 러시아 황제의 군인 7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1919년 레닌이 정권을 장악한 후 키예프에서 살아남은 러시아 황제의 군대 장교 11,000명과 그의 가족 중 남자들을 처형시키고 부녀자들은 위안부로 보냈는데 그중 3개월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레닌은 옛 사회주의 혁명 때 감옥에 갇힌 동지 15만 명도 1인 독재를 위해서 죽였고 중앙위원 31명 중 29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스탈린은 1924년 레닌 사망 후에 7인의 정치 국원으로 정권을 잡고 잠시 집단체제를 유지하다가 나머지 6명을 숙청시켰고 그래서 1인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1931년 우크라이나 곡창의 소맥을 서방에 판매해서 700만의 우크라인들을 굶어 죽게 했습니다. 스탈린의 후계자 후르시초프에 의하면 스탈린은 당 중앙위원 137명 중 98명을 총살 숙청하였고 5명의 원수 중에 3명을 숙청하였고 5명의 군사령 중에 사령관 중에 3명을 숙청하였고 85명의 군단장 중에 57명을 숙청시켰고 195명의 사단장 중에 110명을 숙청시켰고 406명의 여단장 중에 220명을 처형하였다고 했습니다. 미국 후보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로버트 콘퀘스트 박사는 엄청난 폭력, The Great Terror라는 자신의 책에서 1956년 2월 소련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의 폭로에 의하면 1936년에서 1938년 사이에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를 처형했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의 50%를 처형했고 군 장성급의 60%가 처형당했다고 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기독교인을 2,700만을 죽였고 반대자와 같은 공산당까지 합치면 4,000에서 4,500만 이상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소련 비밀경찰 두목 에조프는 스탈린에게 바친 숙청 명단을 적은 책이 383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스탈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통계일 뿐입니다. 얼마나 냉정한 대답입니까? 공산주의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의 폭력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1948년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퇴각한 후에 국민당의 군대와 공무원, 경찰들을 모두 숙청했고 남은 20만의 군대는 한국전이 발발하자 총알바지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 후 10대, 20대 초반에 홍위병을 일으켜서 가진 자와 지식인들을 처형한 것이 10만 명이요. 이로 인해 투옥되고 불구자가 된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중국에서 공산혁명에 처형된 사람이 6,500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남북한의 숫자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에서 일어난 폭력입니다. 전 주월 대사를 지낸 이 대용 대사의 말에 의하면 1975년 4월 30일 월맹이 월남을 침공하자마자 36시간 안에 26만 명을 학살하였고 이를 피해 보트피플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116만 명, 이 중에 11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350만 명은 재교육 명분으로 체포되어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티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던 데모 주동자들도 한 번 반역한 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반정분자가 된다고 숙청을 시켰고 특이한 것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통일의 1등 공신이었던 베트콩 지도자들도 모두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캄보디아의 폭력입니다. 이미 킬링필드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1975년에서 79년까지 공산주의자 폴 포트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학살된 사람이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한 170만에서 2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시체를 집단으로 묻은 매장지만 현재 발굴된 곳만 2만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같은 국민을 학살한 것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 더 배운 사람들을 모두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보면 노인들이 보기가 힘듭니다. 저희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있는가 좀 찾아보라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폭력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이 되는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같은 빨치산파도 숙청했고 남쪽에서 올라간 남로당 박헌영도 숙청하여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 많던 교회들을 또 다 없애고 교인들도 모두 숙청했습니다. 6.25 때 남침을 해서 3개월여 동안에 남한의 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병천교회에서는 66명의 기독교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에서는 김방호 목사를 비롯해 77명을 어린아이까지 목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숙청을 시켰습니다. 전남 야월교회는 교인 전체라고 할 수 있는 65명을 교회 감금한 채 불을 질러서 전체를 타죽게 만들었습니다. 전남 영암군에 있는 영암읍교회는 26명을, 또 상월교회는 나옥매 전도사 등 30여 명을 집단으로 학살을 했고
이때 목포의 문준경 전사는 죽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했고, 한평생 나 환자를 도왔던 여수애양원교회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사탄의 만행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사타니즘, 세이트니즘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에 의하면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10만 명이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6.25 전쟁과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천 무장 공비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폭력을 자행을 했습니다. 생전에 김정일은 한반도가 적화 통일되면 남한에 1,000만 명은 이민을 갈 것이요, 2,000만 명은 숙청을 당할 것이요, 2,000만과 북한의 2,000만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면 삼촌이건 누구건 무조건 다 숙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의 주사파의 대보라고 할 수 있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북한 사회를 보고 돌아와서 실망을 하고 전향을 해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그렇게 동경하던 북한의 실정을 보고 회의를 느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인권 말살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자기 전향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르지는 1978년 11월 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7년 소련 공산혁명 이후 60년 동안 1억 5천만의 무고한 인명이 공산주의라는 미명하에 학살을 당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말하기를 마르크스가 기술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공산주의는 날조된 것이며 악마가 꾼 꿈이었다. 참으로 악마가 꾼 꿈이고 사탄의 만행인 것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꿈에서 속히 깨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